안녕하세요. 재미로 보는 사주명리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행의 강약 세분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의 강약 첫 번째 목론. 오행상 생명이 있는 생물은 오직 목이다. 목은 나무지만 단순한 나무가 아니고 모든 생명체를 대표하는 생물의 집약체다. 동물, 식물을 비롯한 중생을 상징하는 목은 음과 양으로 생물의 종류와 형태와 성격과 역량을 분류한다. 양은 기로서 그 본산은 하늘의 태양이다. 태양은 둥글고 크고 높고 밝고 뜨겁고 빛나고 가볍고 강하고 움직이고 능동적이다. 음은 형체요 물상으로서 그 본산은 땅이다. 땅은 하늘에 비하여 작고 모나고 낮고 어둡고 춥고 고정되고 무겁고 약하고 비동적이다. 이를 토대로 갑을목을 나누면 다음과 같아. 갑은 양에 속하니 생물의 기요 생기요. 을은 음에 속하니 생물의 체상 생물이다. 생물은 생기에 의해서 생성되고 생존하며 움직인다. 먼저 생기가 발생한 다음에 생물이 생성되듯이 천간은 갑을 선수로 한다. 갑은 땅에 생기를 공급함으로써 죽음과 기나긴 겨울잠에서 만물을 눈뜨게 한다. 그 생기를 호흡하고 눈을 뜨며 고개를 쳐드는 초춘의 나무싹이나 개구리, 벌레 등은 갑에서 생성되는 생물의 상징인 을목에 해당한다. 양은 움직이고 음은 고정되어 있듯이 양목인 갑목은 움직이는 생물, 동물을 상징하고 음목인 을은 고정되어 있는 식물을 상징한다. 태양처럼 움직이는 동물은 사자나 코끼리든 바다 고기나 벌레든 모두 양에 속하는 갑의 화신으로서 갑의 습성을 지니고 있다. 반대로 땅과 같이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해 있는 식물은 나무든 꽃이든 수중의 풀이든 모두가 음에 속하는 목의 화신으로서 그의 본성은 을의 본성과 똑같아. 을목의 본성과 같다는 뜻입니다. 양은 크고 음은 작듯이 같은 동식물이라 해도 하늘처럼 큰 생물은 갑에 속하고 땅처럼 작은 생물은 을에 속한다. 가령 코끼리나 고래와 같이 큰 동물이나 아름드리 큰 나무는 갑에 속하고 붕어나 생지 또는 풀처럼 꽃처럼 작은 동물이나 식물은 을목에 속한다. 양은 높고 음은 낮음으로써 높은 지대의 생물은 갑에 속하고 얕은 지대의 생물은 을목에 속한다. 그와 같이 하늘 높이 솟은 거목이나 하늘 높이 나는 새, 그리고 키가 큰 동물은 갑에 속하고 땅에 밀착된 칡넝쿨이나 풀, 그리고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은 을에 속한다. 양은 강하고 음은 약한 것이니 같은 생물 중에도 힘이 강하고 억센 사자나 표범 또는 바다의 상어나 하늘의 독수리 등은 갑목에 속하고 토끼나 비둘기처럼 유하고 약한 것은 을목에 속한다. 양은 뜨겁고 음은 차가우니 동물처럼 피가 있고 뜨거운 생물이나 열대지방의 생물은 갑에 속하고 차가운 식물이나 한대지방의 생물은 을목에 속한다. 양은 둥글고 음은 모가 나니 모양이 원형인 생물은 갑에 속하고 모나게 생긴 생물은 을에 속한다. 사람은 하늘을 향한 머리는 둥글고 땅을 향한 몸의 발은 네모진데 이는 결코 우연한 사실이 아니고 하늘과 땅의 상징이다. 양은 밝고 음은 어두우니
낮에 움직이는 생물이나 양지 바른 생물 또는 눈을 가진 생물은 감목에 속하고 밤에 사는 올빼미나 부엉이 또는 어두운 동굴 속에 사는 박쥐나 물속 깊은 곳에 숨어 사는 생물들은 을목에 속한다. 양은 가볍고 음은 무거우니 가벼운 생물체는 갑에 속하고 중량이 무거운 생물은 을목에 속한다. 나무가 고목이 되고 마르면 가볍고 살아있는 생나무나 물속에 잠겨있는 나무는 무겁다. 그래서 갑은 사목이라 하고 을은 활목이라 한다. 활자를 씁니다. 갑목은 사목, 을목은 활목. 양은 표면이고 음은 이면이니 표면에 나타난 가지나 생물은 모두가 갑목에 속하고 흙이나 물속에 숨어있는 뿌리나 생물은 을목에 속한다. 이와 같이 목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듯이 갑을 또는 단순한 양나무나 음나무가 아니다. 이 세상 만물 중에 생명이 있는 물체는 모두가 목에 속하고 그 모든 것은 음양의 이치에 따라 갑목과 을목으로 뚜렷이 분류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갑목과 을목을 다 분류할 수 있으시겠지요. 다음은 화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론. 화는 우주의 정신이자 생물의 영혼이며 천하를 밝히는 불빛이자 만물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며 추위를 녹이고 만물을 기르는 뜨거운 정열이자 불등이다. 이를 음양으로 나누어 보면 양은 기요, 음은 체이니 양에 속하는 병은 불을 생하는 화기인 산소요, 음에 속하는 정화는 화체인 불등이요 불빛이다. 모든 불은 산소와 접촉하여 발생하는 산소와 격리됨으로써 꺼지듯이 병화는 비록 눈으로 보이지 않는 화의 생기이지만 불이 있는 곳엔 반드시 존재한다. 정화는 화기에서 발생한 불꽃이니 병의 화신이요 물상이다. 병이 있는 곳에 정화는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이 있는 곳엔 반드시 병화가 존재한다. 양은 하늘이요 음은 땅이니 병은 하늘의 정신이자 빛이요 우주의 원동력인 태양이요 정화는 땅의 영혼이자 빛이요 원동력인 만물의 영혼이다. 하늘은 태양이 지배하고 땅은 인간이 지배하면 바로 그 정신과 영혼의 힘이다. 땅의 영혼인 하늘의 영혼인 태양과 직결되고 땅의 영혼이 하늘의 영혼인 태양과 직결됩니다. 태양에 의존하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지구는 우주의 일부이듯이 만물 또한 우주 일원의 소우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태양이 저물면 영혼도 잠이 든다. 따라서 태양이 가까운 남방에선 정신분야의 개척이 빠르고 종교와 문화 등 정신세계가 화려하게 개화하는 반면에 태양이 먼 북방에선 정신세계를 부인 또는 외면하고 음에 속하는 물질 본위로 생활한다. 그러니까 태양이 뜨거운 남방에서는 이 정신세계가 발달하는 형이상학적이고 먼 북방에서는 정신세계를 부인 또는 외면하는 그런 문화가 발달하나 봅니다. 양은 밝고 음은 어두우니 밝은 낮에 빛나는 태양이나 지구상의 불덩이는 병에 속하고 병화에 속하고 밤에 빛나는 달과 별 그리고 전등과 불빛 등은 정화에 속한다. 양은 강하고 음은 약하니 고압선 전력이나 촉수 높은 전기 또는 가스나 산소 그리고 화력이 강한 용광로나 햇볕이 강렬한 여름의 태양은 병화에 속하고 석유불이나 촉수 낮은 전기, 형광등 그리고 햇빛이 약한
겨울의 태양 등은 정에 속한다. 이 햇빛이 약한 겨울의 태양도 정화에 속한다 합니다. 요거는 잘 체크를 해 놓으십시오. 촉수가 낮은 전기나 형광 등 겨울의 태양도 정화에 속합니다. 양은 크고 음은 작으니 용광로나 화재의 불길처럼 불덩이가 큰 것은 병화에 속하고 난로나 호롱불처럼 불꽃이 작은 것은 정화에 속한다. 양은 둥글고 음은 모가 나니 태양이나 보름달 전등처럼 둥근 것은 병화에 속하고 별빛이나 초승달, 모닥불처럼 뾰족한 것은 정화에 속한다. 그럼 병화와 정화에 대한 구분을 잘 하실 수 있으시겠죠? 다음은 토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는 만물을 먹이고 기르고 또 잉태하고 부화하는 산모이자 유모이다. 이를 음양으로 나누면 무토는 양으로서 생산하는 원기이니 구가 되고 기는 음으로서 생산하는 체이니 모가 된다. 무토와 기토를 합치면 부모가 되네요. 기는 태양에서 발생하고 앞으로 섭취하니 여름엔 나뭇잎이 무성하고 그 무성한 지엽을 통해 목기를 흡수하고 부의 양기를 저장한다. 지엽은 가지와 잎이란 뜻입니다. 나뭇잎은 나무의 숨통이요 기의 생산 기능으로서 나무는 잎을 통하여 태양을 먹고 살기 때문에 잎을 벌레가 먹거나 사람에 의해서 훑치면 그 나무는 호흡이 중단되고 양기를 상실함으로써 고갈되고 죽는다. 송충이가 솔잎을 갉아먹으면 소나무가 죽듯이 과수나무는 잎이 무성해야 열매가 많이 맺는다. 그 무성한 무에서 풀초를 벗기면 무토가 된다. 무성할 무자는 무토 위에 풀초를 올려놓은 겁니다. 무는 태양을 섭취하고 저장한 양기를 음인 기토에서 보급한다. 그 부기는 피와 살을 섞어서 물상으로 창조한 것이 바로 오곡백과다. 양은 크고 음은 적으니 무토는 태산과 같은 큰 흙이요 기토는 화단이나 갈기갈기 분할된 전답이다. 같은 산이라 해도 큰 산은 무토요 작은 산은 기토다. 그러니까 이 백두산, 한라산 같이 큰 산은 무토고 그 동네 뒷산 같이 조그마한 산은 기토란 뜻입니다. 같은 흙이라 해도 화분처럼 굽이 높은 것은 무토요 마당처럼 평지는 기토에 속한다. 양은 건조하고 음은 습하니 메마른 밭이나 산은 무토요 냉습한 논이나 냇바닥은 기토가 된다. 따라서 불로 구워낸 질그릇이나 높이 싼 담과 벽 그리고 뜨거운 화로는 무토가 되고 물에 반죽한 흙이나 수렁 또는 하수구의 땅은 기토에 속한다. 양은 밝고 밝고 표면화하며 음은 어둡고 이면이니 지구의 표면으로 나타난 땅은 모두가 무토요 지하의 흙은 모두가 기토가 되며 양지 바른 흙은 무토요 음지의 땅은 기토요 광선이 받는 지면은 무토요 지구멍처럼 햇빛과 외면한 땅은 기토에 속한다. 양은 강하고 음은 약하니 바위처럼 강한
강한 땅덩이는 무토요. 모래처럼 약한 땅덩이는 기토에 속한다. 양은 둥글고 음은 모나니 운동장처럼 둥근 땅은 무토요. 바둑판처럼 네모난 농토는 기토에 속한다. 다음은 네 번째로 금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론. 금은 무르익은 과실이자 가장 알차고 정밀한 물질로서 금, 은, 진주, 철, 연, 보석 등이 이에 속한다. 연이란 것은 나변자를 써서 납이란 뜻입니다. 이를 음양으로 나누면 양은 기요, 음은 체이니 경은 오곡백과를 익히는 숙기요, 신은 알차게 여문 과실이다. 과일을 성숙시키려면 생기를 없애고 양기를 중단시켜야 한다. 가을에 내리는 서리와 한기는 바로 그 생기를 누르고 완숙을 서두르는 숙기로서 경의 화상이다. 이를 살기라 하지만 경은 생물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생기를 거세함으로써 생물의 완성을 이룩하는 것이다. 양은 크고 금은 적으니 크나큰 과실이나 쇳덩이는 경에 속하고 작은 어곡이나 분화된 금속물은 신에 속한다. 용광로에 들어간 산더미 같은 원광은 경이요, 가닥가닥 나누어서 재련되어 나오는 철광은 신에 속한다. 그러니까 재련되어서 나오는 철거이라든지 H빔이라든지 이런 거는 신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이미 불에 재련되어 그릇이 된 성기물은 신에 속한다. 불에 재련된 것도 신금에 속합니다. 때문에 경금은 용광로인 정화를 기뻐하는데 반하여 신금은 정화를 가장 두려워한다. 양은 높고 음은 낮으니 밤처럼 높이 열린 과실은 병에 속하고 참외처럼 낮게 열리는 과실은 신에 속한다. 신금에 속한다. 그래서 밤은 정화인 화로나 불에 굽는 것을 즐기고 참외는 불을 싫어한다. 밤나무에 열리는 밤처럼 높이 열리는 것을 갖다가 경금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금에 속한 거는 이 불에 구워 먹으면은 맛이 더 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수박이나 참외나 토마토 같은 경우는 구워 먹지를 않지요. 그런 것은 이제 신금에 속합니다. 신금은 정화나 화로불을 싫어한다는 얘기죠. 양은 움직이고 음은 고정되어 있으니 경금은 새나 동물처럼 움직이는 생물의 성숙형이요, 오곡이나 백과처럼 고정된 식물의 성숙체는 신금에 속한다. 그래서 새나 동물은 정화에 거을리고 굽는 것을 즐기고 오곡과 백과는 불에 거을리는 것을 꺼린다. 다음 다섯 번째, 수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는 우로이자 물질의 정이다. 만물은 수를 통하여 피와 살을 만들고 정력을 기른다. 그래서 수가 왕한 북방에는 기름이 풍족하고 생물이 비대한 반면 수분이 부족한 남방에는 기름기가 적고 생물이 살찌기 힘들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사는 토인들, 마사이족 같은 경우는 빼빼 말랐는데 저기 에스키모족에 가면은 덩치가 크고 살집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비교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마사이족 같이 키 크고 깡마른 사람도 있고 또 피그미족 같이 조그만 사람들도 있겠지요.
이를 음양으로 나누면 양은 기요, 음은 체이니 양수인 임은 수를 생하는 습기요, 비를 내리는 구름이면 음수인 개는 습기와 구름에서 발생한 이슬비다. 하늘에선 임이 수기인 구름이 되고 개는 임의 화상이자 수의 물상인 비와 이슬이 된다. 양은 움직이고 음은 고정되어 있으니 임수는 흐르는 강하여 개수는 흐르지 않는 샘물과 연못과 같아. 수도는 흐르는 임수요, 수도에서 받아놓은 단지 물은 개수에 속한다. 그러니까 수도에 흐르는 물은 양의 수인 임수가 되고, 그 수돗물에서 받아놓은 뭐라 그럽니까, 하여튼 물통 안에 들어있는 수는 개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양은 크고 음은 작으니 호수나 바다처럼 수량이 큰 것은 임수요, 수렁이나 목욕탕처럼 수량이 작은 것은 개수에 속하며, 홍수처럼 큰 물이 범람하는 것도 임수요, 가랑비처럼 작은 물이 고이는 개수이다. 양은 강하고 음은 약하니 폭포수처럼 높고 강하게 떨어지는 물은 임수요, 산골짜기 시냇물처럼 유하게 흐르는 물은 개수에 속한다. 발전하는 수력처럼 강대한 힘을 내는 물은 임수요, 양어장처럼 잔잔하고 변화가 없는 물은 개수에 속한다. 병화는 전력이요, 임수는 수력이니 병화가 임수를 좋아하고 개수를 싫어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양은 밝고 표면화하며 음은 어둡고 이면이니 수면이나 지면에 나타난 모든 물은 임수에 속하고 수면과 지면 속에 있는 물은 개수에 속한다. 양은 뜨겁고 음은 차가우니 온천처럼 뜨거운 물은 임수, 얼음처럼 차가운 고체는 개수이며 목욕탕 물처럼 뜨겁게 끓인 물은 임수요, 불에 끓이지 않은 천수나 지수는 개수에 속한다. 그러니까 물도 뜨겁고 흐르는 물은 양의 수인 임수에 속하고, 차갑거나 얼음 덩어리, 고체인 얼음 같은 경우는 개수에 속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으로서 재미로 보는 사주명리학, 오행의 강락, 강약, 세분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오행에서 어떤 것이 양이고 어떤 것이 음인가를 갖다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였는데,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시고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격을 정하는 요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